일단 첫 번째가 이거예요. 매도 호가 체결이 된 것은 매도 거래량이다. 매수 호가 체결이 된 것은 매수 거래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틀렸어요. 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의 성투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을 배워볼까요? 차트와 거래량을 이용한 차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부제목을 단기 급등을 예고하는 신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트와 거래량 그리고 단기 급등, 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오늘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나도 단기간에 이러한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은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러한 판단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차트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석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석 도구라고 나와 있는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죠. 지금 눌림목, 캔들, 여러분 다 들어보신 것들일 거예요. 이평선,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RSI, MACD, 삼천정, 또는 여기서 이제 나오지 않은 쌍바닥, 헤드앤숄더가 이제 삼천정이니까 역헤드앤숄더로 이제 삼천, 이제 삼법이라는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삭개다, 이런 많은 기법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그 기술적 분석들의 종류들이나 또는 이런 분석 툴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그 서점에 가시면은요,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이런 것들 책이 있어요. 주식 투자 첫걸음 이런 것들 책이 있을 겁니다. 그 책 한 10,000원이면 사거든요. 그거 사시면 이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캔들 차트의 변화들, 유성형이라든지 상승, 망치형, 쐐기형, 깃발형 등등 여러 가지 그런 패턴들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그냥 어디 가서 기법 공부 따로 하시거나 또는 분석 툴에 대한 공부 따로 하시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딱 교과서처럼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러한 그 분석 도구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인데요. 사실 이렇게 분석 도구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분석 도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면 이 세상에 부자가 넘치고 넘쳐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 차트 분석의 기술적 분석 도구를 사용했을 때의 장단점 살펴보면요, 첫 번째 장점은 눈에 잘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림으로 보니까 쉽잖아요. 네, 우리가 글씨로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도 그림을 보고 이해하니까 너무나 편하죠. 그래서 눈에 잘 들어오고 쉬워요.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렇게만 하면 금방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시는데 정확한 적용이 어려워요.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기법이라든지 어떤 비밀 수업 이런 것들 듣고 나서 차트에 적용을 하려고 이렇게 딱 해보면 이게 여기에 쓰는 게 맞는 건지, 저 사람은 잘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들 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이 기법이 들어가는 바로 그 타이밍인가, 이렇게 생각이 또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인위적으로 이 차트의 어떤 방향,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속임수가 나오기도 해요. 내가 만약에 세력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어. 근데 이대로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올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주가를 일부러 때려. 그러면 이제 눌림목 형태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그냥 여기서 빠지려고 생각했다라면 눌림목처럼 만들어 놓고 주가가 살짝 반등하는 형태의 모습. 그럼 눌림목 이후에 N자 파동으로 해서 주가 상승 모습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또 막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때 나는 다 팔고 떠나버리는.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신이 또 있어요. 즉 신뢰도가 낮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기술적 분석은 좋지 않다. 기본적 분석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기본적 분석도요, 속이려고만 하면 엄청나게 많이 속이기 때문에 그것도 꼭 그렇게 대단하게 좋은 대안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건 차트 분석에 대한 장단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다면
그냥 뭐 차트 분석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거래량이라는 것이 이 차트 분석 도구에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거래량은 못 속인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불신이라는 게 없어요. 예, 속일 수가 없어. 내가 샀으면 산 게 그대로 기록이 되거든요. 팔았다면 판 게 그대로 기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분석의 첫 번째 장점은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은 그냥 차트상에, 도표상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요, 심리적인 요인 또는 외부적인 요인, 뭐 재료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재수없게 잘못하고 들어가면은 시간이 아주 오랜 그런 소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모든 기법들이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긴 한데, 신뢰도만을 찾는다라면, 또는 나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일단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이 거래량 분석을 통한 차트 기법을 들어가게 되시면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은 수익률을 챙기실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거래량이라는 것은요, 거래소 안에서 매매된 주식수를 말한다. 매도 100주, 매입 100주인 경우 거래량은 100주가 된다. 이게 뭔 소리야? 이 거래량의 매매가 성립된 가격을 곱한 것을 거래대금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어려운 그 용어 사전을 보시면은요,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밑에는 또 옵션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에 대한 것들을 이게 개념을 딱 잡으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요. 거래량의 계산은요, 매수 1 더하기 매도 1은 거래량 1이다 이거죠. 네, 매수 하나와 매도 하나가 합쳐지게 되면 2가 아니라 거래량 1이 되는 겁니다. 즉 체결 건수만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1000원에 팔려고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1000원에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00원에 파는 또는 1000원에 사는 건수가 하나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 하나가 1000원에 팔려나가든 1000원에 사가든 어쨌든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1000원에 팔린 거래량 1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거래량에다가 곱하기 그날의 어떤 그 뭐 가격 이렇게 합치면 이제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매수 매도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것이 거래량이다.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거 아니죠? 네, 1 더하기 1은 뭐라고요? 거래량 1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래량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거래량이 그러면 좋다. 거래량을 가지고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매도가 많이 들어왔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이거예요. 매도 호가 체결이 된 것은 매도 거래량이다. 매수 호가 체결이 된 것은 매수 거래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매도 호가에 그 호가가 걸려있다고 하더라도, 잔량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매수 호가에 잔량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즉 매도와 매수는 같은 선상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같은 선상. 즉 매도가 있다라면 매수가 있는 거고 매수가 있다라면 매도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호가에 대한 체결이 매도의 거래량, 매도가 많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수 호가에 대한 체결이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의 거래량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 호가창을 이용한 매매를 좀 보게 되시면 이 매도 쪽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더 높은 가격에 사고자 하는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 매수 거래량 그 매수 호가 쪽으로 보게 되면 더 싼 가격에 매도를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 있겠는데 이것이 뭐 매도가 많았다, 매수가 많았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삑,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래량 차트입니다. 이 밑에 그 거래량, 그 주가 차트 밑에 보면 거래량 차트가 같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그러면 빨간색이 이제 거래량을 표시될 때는 매수냐, 파란색은 매도냐, 즉 빨간색일 때는 매수가 많이 나왔고 파란색일 때는 매도가 많이 나온 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정보죠. 그냥 이 거래량 차트에서요, 빨간색 파란색은 단순하게요, 빨간색은 전날보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거래량이 더 늘어났으면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어제보다 거래량이 줄었으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차트에서 빨간색, 파란색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가지고 야 매수가 많았어요, 매도가 많았어요, 이거 빨간색입니다,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 봤는데 이런 분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거래량 차트를 보면서, 거래량을 보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들을 하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오해들이 있다라는 거 이번에 확실하게 개념 정립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량에 대한 오해를 확실하게 좀 풀어본다라면 거래량으로 매수와 매도를 분석하는 방법. 주가가 올랐다면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주가가 내렸다면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매도가 많이 나오면 주가가 내려가는 거죠. 그에 따라서 거래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으로서 매수 매도의 어떤 수량을 정의할 때는요, 주가가 올라간 상태다 그렇다면 매수가 많이 들어왔구나, 주가가 내려간 상태다 그러면 매도가 많이 들어왔구나. 물론 이 주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석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만 이것은 이제 나중에 중급 강의가 들어갈 때 심화 학습으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초보자분들은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어느 정도 이제 차트 분석에 대한 것들이 거래량을 통한 부분에서는 개념 정립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개념 정립이 되셨다면 이제 차트를 통해서 이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 차트를 통한 거래량 매매, 거래량 분석을 들어가게 되면요, 단기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